네, 안녕하십니까. 동로사주TV 우동로입니다. 일주 분석, 육식갑자, 쉬운 두 번째, 을묘 일주에 대한 본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을묘는 전에 했던 갑인과 비교를 할 수 있죠. 목의 대표갑입니다. 목의 기를 나타내는 거고, 목의 지를 나타내죠. 지장간, 묘목은 절기로 경칩을 의미합니다. 경칩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봄을 알리는 거고, 경칩이란 땅의 봄을 알리는 거죠. 청간도 목, 을목의 기에 상과 지를 절기인 묘월이 록으로 들어와 있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시작을, 그 다음에 성장을 의미하는 그러한 질로서 똘똘 뭉쳐 있다. 지장간은 갑목과 을이 있다. 만약에 갑인 일주와 을묘 일주를 가지신 분 두 분을 한 달 안에 기타를 주고 쳐보라 그러면 아마 을묘일주가 더 최단 시간 안에 기타를 잘 다루겠죠. 그 정도로 을목은 적응성이 좋다. 어떤 조직의 적응성도 좋을 거고요. 또 갑인과 을묘가 똑같이 영어를 공부한다 혹은 스페인어를 공부한다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을묘 일주를 가지신 분이 더 빨리 언어 습득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상학적으로 본다면 을묘는 성장하려고 하는 대나무가 자꾸 생각이 나네요. 대나무는 하루에 1m씩 자란다 그러죠. 그만큼 성장이 빠르다라는 거죠. 모든 계절은 하늘을 통해서 땅으로 와 실질적으로 식물이 성장하는, 오로지 가진 거라고는 중력을 벗어나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추력만 있는, 거침이 없어 보이죠. 상당히 갑인의 지장간의 성분과 묘의 지장간의 성분, 또 한 가지 장점은 목의 생명력으로서 본다면 갑인은 그렇게 을목에 비해서 목의 생명력이 없죠. 그렇지만 을목은 비경과 겁재라고 하는 갑목이 있어서 등나개갑이라 그러죠. 등나개갑, 갑을 보면 타고 올라간다 그러죠. 칡넝굴처럼. 그래서 자기 자신의 겁재도 휘감고 올라가는. 그래서 을목은 어떻게 보면 갑목도 무의식계에 포함되어 있다 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갑인보다는 추진력에 있어서 을목을 따라갈 일주가 없다. 또 한 가지, 을축도 그렇고요, 을해도 그렇고요, 그 다음 을미도 그렇고요, 을사도 그렇고요, 을유도 그렇죠. 마지막으로 을묘는 이들의 공통점은 생존력이다. 생존력, 그 다음 적응력. 다른 천간에 비해서 생존력과 적응력의 둘째가라면 서러울 일주가 을목 일주다. 거침이 없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주 원국에 화가 오면 좋겠다. 화가 아니더라도 뭐 금이 와도 합을 해버리니까요. 을경합 금이 되니까 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무토
무토나 기토가 와도 거침이 없어 보입니다. 간목은 우리가 농기구로 표현한다면 쟁기라고 얘기하지만 을목은 홈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지장간에 홈이만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쟁기도 가지고 있는 형국이죠. 다양한 농기구가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을목은 성장하고 자라려고 하는, 그 다음에 을목 자체의 어떤 생존력이라든가 적응력이라든가 끈기를 대변한다. 끈기가 상당히 있는 일주다. 그래서 어떤 조직의 적응도가 다른 간목에 비유하자면 생존력이 훨씬 더 유리한 청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비견을 가지고 있는 을묘일주가 화를 본다면 마치 식물이 무성하게 성장하는 그러한 통로를 만나는 것과 같다. 또한 무토나 기토를 만나도 진토를 만나도 두렵지 않죠. 무토를 다룰 수 있는 간목이 있고 기토를 다룰 수 있는 을목, 농기구를 2개씩이나 갖고 있는 일주가 을묘일주입니다. 갑인보다는 한 발짝 더 나아가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면에서 갑인보다는 더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성장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일주가 을묘일주다. 을묘일주는 사주원국에 화가 왔을 때 그 성장하려고 하는 식상관, 통로로, 그래서 목과 통명사주가 되죠. 그 다음 재를 본다 그러면 그 재가 어떠한 재이건 간에 다룰 수 있는 농기구가 있다. 땅을 다룰 수 있는 농기구가 있다. 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합을 해버리니까요. 그렇다면 을묘일주들은 어느 한 회사나 뭐 대기업체건 중소기업체건 회사에 가서 일에 대한, 자기가 맡고 있는 일에 대한 적응도나 그 다음 생존력이나 그러한 면에서 다른 일주보다 더 우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갑인보다는 더 유리해 보이죠. 을묘일주는 록으로 들어와 있죠. 갑과 암합돼 있죠. 등나 개망, 암합이라고 하기보다는 의지가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간목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러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어떠한 오행이 오더라도 생존력과 적응력을 보일 수 있는 을목일주는 그 회사나 그 조직의 일꾼으로서 성장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일주를 가지고 있다. 단 을목은 우리가 보통 비석격사주라 그러죠. 리더가 되고 조직을 통폐합하는 CEO가 되기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지장간의 단조로움으로 인해 시야를 넓게 보는 것에는 갑인과는 차별화를 가지고 있다. 일꾼이라기보다는 CEO로서, 조직의 파트너로서 갑인이 쓰임을 받는다면 을묘는 그 조직의 일꾼으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일주일 것 같다. 그 누구보다도 자기가 습득하고자 하는 기능이나 업무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옆에 어떠한 오행이 배합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하는 업무를 통해서 재와 간으로 갈 수만 있다면 을묘일주는 이 사회의 생존력과
적응력과 끈기로 대변할 수 있다 말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을묘일주에 대한 사주를 법륜도에다 집어넣고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예, 건명입니다. 1963년 2월 18일 진시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지지가 묘로 중첩되어 있고 묘월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을묘일주고 을경합이 되어 있죠. 이렇게 청강 갑과 합이 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보수적인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자, 목이 많네요. 진토, 정제로 들어와 있고요. 개수가 편인으로 들어와 있고요. 경금이 정관으로 들어와 있네요. 자, 을경합 금이 되니까 상당히 성격이 보수적이다. 비견이 5개가 있는 분입니다. 상당히 자기 자의식이 크죠. 그리고 보수적이다. 어떠한 일을 자기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는 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편고되어 있는, 비견이 편고되어 있거나 어떠한 오행에 지나치게 많으면 오히려 그 기운을 설기시켜주는 화가 용신이라고 볼 수 있죠. 토가 희신으로 들어와 있네요. 자, 이렇게 화가 용신이라고 하는 거는 운에서, 대운에서 들어와 주면 더 좋고요. 세운이라도 화의 운이 되면 목화 통명이 되고 이렇게 편고되어 있는 기운이 설기됨으로 해서 자기의 어떤 감정 기복이 감정의 어떤 변화 밸런스가 깨지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분 입장에서는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 사주의 용신을 조우로 볼 것이냐 아니면 억부로 볼 것이냐. 조우도 맞고 억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목이 지나치게 많을 땐 토를 극할 수 있죠. 그래서 이분의 사주는 어떤 심리 변화보다는 법륜도의 구조로 보아 건강 쪽으로 감명을 하는 게 맞다. 그렇다면 지나친 목의 퇴가가 토를 극할 수 있으니 위도 상당히 안 좋을 거고요. 그래서 운에서 화가 들어와 준다면 건강도 상당히 좋아지는 그러한 법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을경합이 됐다면 인내와 끈기는 둘째가라면 아마 서로다라고 할 정도로 적응력과 생활력과 그 다음에 끈기를 가지고 있는 법륜도입니다. 감사합니다.